야, 우리가 맨날 그래프 그리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연락에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야, 그냥. 여기 써 있죠? 모든 식의 그래프는 그 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상을 좌표평면에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것이다. 뭐 이런 개소리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식이 있지, 여기 식. 이렇게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식을 어떤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x 그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찍으면 y 값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순서상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순서상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들을 이렇게 일일이 찍어서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이 식을 만족하는 그 값들을 그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식을 만족하는 그 XY 값들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일일이 다 찍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 식을 만족을 하겠죠? 이해가니? 이까짓 게 뭐 어려워?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이걸 글씨로 다 쓰기가 귀찮아서, 거기 그냥 교재에다 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로 하나 볼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 있어. 이 1차 함수의 식이 있는데, 이것의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그 x, y의 순서상들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 2, 또 무엇이 있냐 3도 있고 여기 0.1, 1.1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잖아.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순서상들을 이 모든 순서상들을 이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1,2, 1, 1,2, 0,1, 1,2, 이렇게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나타낸 거야. 근데 이게 이 x 값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게 있잖아. 간혹 가다가 이렇게 x의 값들이 1, 2, 3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1, 2, 3.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1, 여기 1, 2, 2, 3, 3, 4.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프인 거죠. 이게 그래프예요? 이렇게? 이거 얘가? 이게 그래프지. 이게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을 다 찍어서 나타내 준 값이기 때문에 x의 값이 1, 2, 3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버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요것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이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범위를 어디서 다루니? 효준아.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는 당연히 실수지. 중학교 때는 당연히 실수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디까지 숫자가 확장됐냐면 복소수까지 확장됐잖아. 허수까지. 근데 그 허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복소수까지 이제 숫자가 확장이 됐어. 이렇게. 실수가 있고 여기 허수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숫자는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는데 부등식은 저번 때 뭐라 했죠? 부등식은 허수에서 다루냐 안 다루냐? 안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 못 다루는 거지. 그치? 그런데 함수는 그렇진 않아. 함수는 원래 허수 범위까지 다루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단지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복수함수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까지만 기본적으로 함수를 다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숫자는 복소수까지 배우고, 식도 복소수까지 배우고, 방정식도
복소수 범위까지 다루는데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아니고 못 다루는 거고요. 아예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크기. 대소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복소수라는 숫자 자체가 대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아예 다룰 수가 없는 거고요. 함수는 존재하긴 하는데 단지 보등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정의역, 이걸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x의 값이 1, 2, 3이다.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런 직선을 그리면 맞아 틀려? 틀리지 당연히. x의 값이 1, 2, 3뿐이 없으니까 y 값도 그러니까 x의 값이 1, 2, 3 이렇게 있으니까 x의 값이 1, 2, 3이 있으니까 y 값도 2, 3, 4가 나와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점이 몇 개만 생기냐? 세 개뿐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래프도 요 점이 이게 그래프가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이런 조건을 안 주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 있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 x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값이 뭐야? 실수야. 여기 있는 x의 값들을 다 대입하는 거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이 y 값들을 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찍어주면 결국엔 어떤 직선이 나오냐? 이런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이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x는 실수다.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약속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임의의 점들은 이 식을 만족을 하겠죠?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끝이야. 이 그래프의 의미를 그냥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이 순서상, 수도 없이 많은 이 실수 범위에서의 이 순서상들을 일일이 다 찍어서 나타내 준 게 그래프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그래프 위의 점들은 반드시 이 식을 만족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 그래프의 임의의 점, 내가 a, b라는 점이 있다면 이 점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b는 a 더하기 1.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임의의 점 x, y가 있으면 y를 여기다 넣고 x를 여기다 넣어서 y는 x 플러스 1. 이게 성립한다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 더 그냥 똑같은 의미에서 볼게요. 이렇게. y는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있다면 이것의 그래프라는 거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것의 그래프라는 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결국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모든 실수 범위에서 1, 마이너스,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몇이 되냐? 0이 되죠? y절편.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배워서 그렸잖아. 그 뜻이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어서 연결해 준 거예요. 연결해 줬다기보다는 실수범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들을 찍어서 나타낸 게 이 그래프고, 반대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 점들은 반대로 이 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알겠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의미만 알면 돼요. 이 정도의 의미만 알면 돼. 그래프라는 의미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연립방정식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의 의미를. 똑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요번 수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야, 그냥. 현재까지 어렵나요, 이거? 현재까지 뭐 어렵진 않지? 그래프라는 의미를 알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요번에는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뭐니? 연립방정식의 그래프적인 의미는 뭐야? 연립방정식. 이렇게 볼게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연립방정식. 보세요.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어. 이렇게. y는 fx라는 식이 있고, 이렇게. y는 gx라는 식이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y는 어쩌고저쩌고 식이 있어. y는 또 어쩌고저쩌고 식이 있어. 니네가 여태까지 배운 연립방정식이 이런 거잖아. x 더하기 y는 어쩌고. 뭐 x 플러스 2y는 어쩌고. 저번에 막 배웠듯이 또 뭐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는 뭐 이렇게 2차도 배우고 막 했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그걸 y로 정리해서 이렇게 식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식을 연립하면 연립해서 y를 소거했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연립해서 y를 소거했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니? 요 y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대입법으로 요걸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이 fx 이꼴 gx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는 y가 없어. 여기 y 없지? 여기 y는 없잖아? 여기 y가 없어졌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x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물론 뭐 x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뭐 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 되고 만약에 2차식이면은 뭐 2차 방정식이 되고 뭐 3차식이면 3차 방정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중요합니다. 졸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요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 방정식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니네한테 이거를 지금 하면 다 물어볼 거야. 다. 계속 10번.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 10번 물어보면은 까먹진 않겠지. 오케이? 이거잖아. 아까 그래프적인 의미를 봐봐. 얘 그래프를 그렸어, 내가.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이렇게. y는 fx야, 이게. 이렇게. 얘는 y는 fx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얘가 y는 gx. 이렇게. 그럼 아까 좀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야?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들이지, 이게. 이거. 알겠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들을 순서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게 이 그래프고요. 요거 y는 gx를 나타내는 모든 값들을 찍어서 나타내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 이 만든 방정식은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의 의미 자체가 이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맨날 봤으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이 식과 이 식을 뭐냐?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거죠. 이건 알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봐봐. 연립방정식이라는 뜻 자체가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든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디야? 여긴지 알겠어요? 네. 동시에 만족하는 값들이 여긴지 알겠어? 이렇게? 이해가? 그럼 결국에는 이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해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교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A, B. 여기. 뭐, C, D. B, F. 뭐, 이것에 해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거 이해가? 그런데 요 방정식에서는 y값이 없잖아. 요 방정식에서는 y값이 없지.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 이 교점의 x좌표가 결국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다야. 내용은 다야.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 각인을 시켜야 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계속 얘기했거든. 아마 효진은 기억이 다 날 거예요. 봐봐. 이렇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교점의 x좌표가 이것과 이것을 연립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반대로 그래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알겠어요?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뭐야?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이 정도 보면 되나? 이 정도 보면 되나? 이 정도 보면 되나? 응? 이렇게. 여기 봐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 equal gx라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식이니? 이렇게 이제 fx-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넘겼어. 그래서 fx equal gx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래프하고 어떤 그래프를 연립한 식이야? y는 fx라는 것과 y는 gx를 연립한 방정식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점의 x좌표.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예는 없지만 내용은 이게 단데 내용은 어렵진 않죠? 현재까지. 내용은 안 어려워. 내용은 안 어려워. 한번 볼게요. 저 1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볼까? 1차 함수를 가지고 볼까? 1차 함수를 가지고. 1차 함수를 가지고 보고 2차 함수를 가지고 볼까요? 내가 물어보면 딱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이거만 안 까먹으면 돼.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까? 1차 방정식을 가지고 할까? 뭐로 할까? 1차 방정식.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뭐, x. 그건 좀 x 더하기 1은 그래, x 플러스 2는 0? 이걸로 해볼까? x는 그냥 풀면 되죠. x는 빼기 2 나오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과 어떤 식을 연립한 식이야? 만들어봐. 그래.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y는 x 플러스라는 1차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직선. 얘를 연립하면 이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풀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푸는 게 아니야. 이 방정식의 해하고 함수의 그래프하고의 관계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하고 그래프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 개념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y는 0이라는 게 뭐냐? x축이지. y는 0이라는 게 x축이지. 그럼 이것을 그려봐. 한번. 봐봐.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요? 그리고 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y는 0.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실제로 풀어보면 x는 빼기 2지.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풀어보면 x는 빼기 2야. 그걸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당연히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넘겨서 풀어볼게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 x는 빼기 2지, 그냥. 이거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그래프적으로 바꿔봐. 그럼 얘는 y는 x하고 y는 빼기 2하고의 연립한 건지 알겠어요?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마이너스 2. 됐어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죠? 그것에 x좌표가 몇이 나와야 돼? 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이거? 너무 단순한 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꼴 0. 2차 방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과 어떤 식을 연립한 거야, 이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x축. 맞죠? 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를 실제로 그려보면 x좌표는 몇이야? 1하고 몇이죠? 3이고 꼭지점은 2, 여기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려져요. 얘랑 y는 0이라는 이 x축.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얘가 이 방정식의 해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고 거꾸로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실제로 풀어보면 이거 x는 1하고 3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넘겨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3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재호야 졸면 안 돼. 오케이? 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데 졸면 어떡하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두 그래프의 이 두 그래프를 연립한 게 이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얘를 그려보면 0하고 몇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y는 빼기 3이라는 점을 여기가 빼기 3이 이쯤 되는 거예요.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딱딱 일치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x제곱은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4x 마이너스 3이라는 1차 함수하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 방정식의 해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x제곱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y는 4x 마이너스 3을 그리면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이 교점의 요 x좌표가 2라고 3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이게 딱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요?